예,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이게 우리 몸의 평균 구성 성분인데요. 예, 이렇게 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세포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물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이 사람 몸에는 이 나트륨이라는 성분, 그래서 바닷물에 있는 이 나트륨이라는 성분과 같은 정도의 조성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있는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구 표층에 있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바닷물하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하면 뭐 생명의 기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 속의 소금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한다.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필요한 물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은 저렇게 나트륨 같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물이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보면 이렇게나 많아요.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신경 전달은 신경이 전달되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건 다 전기 신호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는 완전히 메마른 데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이 습기가 있어야, 물기가 있어야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수분이 있어야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이제 이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건 11가지지만 영어로 써져 있는 거, 한글로 써져 있는 거 다 해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모든 일에 물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 뭐, 이제 생각나는 농담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그 두 개의 사진인데요. 어른들이 이렇게 뜨거운 탕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어른들은, 저도 어느샌가, 어느샌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느샌가 이렇게 뜨거운 탕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개운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엔 제가 다시 뜨거운 물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뜨거운 물이 뜨거워지기 다시 시작했다는 거를 느끼면서 아,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우리 체내의 수분의 양이 줄어듭니다. 처음에 아주 아기 때는 80% 정도를 차지하던 수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55% 그러다가 이제 50%까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나이드, 나이 드신 분들의 피부와 젊은 사람들의 피부가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뭐 급하게 외출을 한다거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 뭐 옷을 갈아입고 나서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정리가 안 돼 있는 집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몸에 에너지가 계속 충만하고 뭐 계속 몸에 에너지 괜찮으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먼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들다거나 뭐 지금 당장 배가 너무 고프다거나 하면 우리가 밥을 먼저 먹고 휴식을 먼저 취한 다음에 그리고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밥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행동인데요. 청소는 당장 안 해도 안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 수분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러니까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청소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탕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 우리 몸에 있는 근육막 사이사이에 세포막 사이사이에 있는 노폐물이 스르르 하고 녹고 그 녹을 때 그때 개운함을 우리는 시원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의 양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
생존을 위한 행동을 먼저 하다 보니 우리 몸에도 청소를 안 한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청소를 안 하면,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러면 이렇게 탄수화물 쓰레기인 뭐 이산화탄소, 고혈당, 젖산, 그리고 지방 쓰레기인 중성지방, 고지방산, 콜레스테롤, 그리고 단백질 쓰레기가 뭐 암모니아, 요소, 요산, 호모시스테인 같은 이런 그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대사되면서 지방이 대사되면서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그런 물질들인데요. 이것들은 또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빠져나가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인데 그 수분이 부족하면 청소를 못하게 되고 청소를 못하면 이런 쓰레기들이 쌓여서 예, 누군가가 나 병원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하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사고 나는 거 아니면 다 이런 질병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당뇨병이나 치피로증, 굉장히 요즘에 이 당뇨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요즘 20, 30대는 단백질 쓰레기인 이 통풍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이 호모시스테인, 단백질 쓰레기인 이 시스테인이 요즘에는 이 중풍하고 치매의 원인 물질, 그러니까 뇌 신경세포에 이게 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중풍이나 치매가 오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서 요즘에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잘 버려주면 돼요. 우리 몸에 쌓인 이런 쓰레기들이 몸 밖으로 잘 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배출해야 되는 이 물의 양이 2.5리터 정도 돼요. 땀으로 0.2리터, 호흡으로 0.7리터, 소변, 대변으로 0.1리터, 1.5리터 해서 총 2.5리터 정도의 수분을 몸 밖으로 빼줘야 아까 보셨던 그런 노폐물들이 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대사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게 300ml, 0.3ml, 0.3리터는 우리 몸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물로 채워주지, 외부에서 마셔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 0.3리터를 뺀 나머지 2.2리터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거나 음료수로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분이 보충이 돼야지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아주 재밌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 여기는 항상 0이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는 게 적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나가는 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변량이 줄고요. 그 다음에 대변도 잘 못 봐서 변비 생기고 땀도 안 흘려요. 땀도 안 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호흡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잘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어딘가를 걷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지치시고 숨 쉬는 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나이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수분의 부족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백맨겔리즈라는 의학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게 아니다. 갈증 날 때 물 마시는 게 아니다. 물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루 9번을 마셔야 된다. 이 영국의 이 백맨겔리즈라는 의학 박사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병 나지 않게? 그래서 그쪽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물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수분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돼서 그래서 이렇게 9번, 하루에 9번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라 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물을 마셔야 하냐는 거죠. 어떤 물을 마셔야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 사진에서 혹시 이상함이 발견되시나요? 예. 제 설명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이 사진이 임팩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들이 나신다고 하시던데, 아무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보내드린 그 카톡방에 링크를, 카톡방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아무것도 이상한 게 별로 없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을 지나가는 배, 한강에 겨울에 얼어서 떠 있는 얼음, 겨울에 이렇게 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이건 겨울 사진들이구나. 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얼음이 얼어져 있는 걸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걸 우리는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이상하지 않은 일일까요? 어, 실제로 자연에서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보면 아주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액체 위에 똑같은 구조, 똑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고체가 되면서 그 액체 위에 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은, 예, H2O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물만, 물이 바닷물이 생명의 원천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우주도 가고, 핵폭탄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하는 이 시대에도 왜 물이, 왜 물만 액체 위에 고체가 뜨는지를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현미경으로 보니까, 분자가 결합할 때 이 구조가 우리가 탄소 결합이라 그 육각형 결합의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육각형처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한때는 육각수가 무조건 좋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물이 원래 분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그냥 그런 것만 아니고 그래서 공간이 비어서 뜬다. 예,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아는 거지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물의 성질, 액체 위에 뜨는 고체, 아주 그 특이한 그 성질 때문에 지구에서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얘도 다른 물질들과 같이 고체가 되면 액체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음이 되면 가라앉겠죠. 그러면 또 위에는 찬 공기가 있으니까 또 얼 것이고, 그럼 또 가라앉고, 또 찬 공기에 만난 물은 또 얼어서 또 가라앉고, 그러면 이 한강물은 한겨울이 되면 한 방에 다 얼어버립니다. 다 얼게 되죠. 그럼 녹을 땐, 반대로 녹을 땐 어떨까요? 안 녹아요. 제일 밑에는. 왜? 여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여기가 데펴지면 요 밑에 살짝, 왜? 차가운 물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 온도가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잘 안 녹을 거고, 그러면 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겨울이 한번 딱 돼서 물이 한번 얼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예, 얼음이 물 위를 덮어줘서 한겨울에 여기 위에 찬 바람이 이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물은 항상 0도보다 높습니다. 0도보다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한겨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봄이 되면 튀어나오죠? 그렇게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살리는 성질이 바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액체 위에 고체가 뜨게 하는 성질. 바로 이런 거죠. 그 정도로 이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물을 마셔야 되나? 물이라는 게 이런데, 자, 그러면 이제 물을 어떤 걸 마셔야 되나?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그냥 자연에서 있는 물들, 아니면 수도가에 있는 수돗물. 아주 편하게 우리 주변에서 물을 편하게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죠. 자연의 보시는 이런 자연의 바닷물, 자연의 강물, 자연의 시냇물은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의 산성도, pH 농도라고 하는데요. 그 산성도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마셔도 크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렇게 예전에 계곡물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수돗물도 마시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물을 사 먹죠.
근데 이 사 먹는 생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특히 물은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마셔도 되냐 안 되냐. 근데 그런 위반 사례가 45.2%나 됐던 거예요. 수질 기준이 부적합한 게. 위반 사례 중에 45.2%가 수질 기준 부적합. 마시는 물의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팔고 사람들이 마시게 하면 안 되는데 영업 정지를 받은 건 12건에 불과하다는 것. 굉장히 큰 일인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 물은 제품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 생수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6병짜리가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창고를 따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땡볕 아래 그러다 보니까 이 생수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 발암 물질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 생수병에 이렇게 담긴 나노 물에서 플라스틱이 1ml당 1억 개가 넘는 나노 플라스틱이 한번 검출됐다는 들어보실게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한 컵의 나노 플라스틱 수백억 개입니다. 예. 나노 플라스틱이 수백억 개가 이렇게 종이컵 한 컵에 먹어도 엄청나게 많은 나노 플라스틱이 또 이 페트병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정에서는 다들 정수기를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도 없애는 게 문제고 그래서 미네랄 없는 물은 죽은 물이다.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좀 과격한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을 보면 우리 몸의 pH 농도는 7.3에서 7.4 약간 알카리성, 아주 약한 알카리성인데요. 이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은 6.5 이하의 산성수가 된다라는 거죠. 알카리성하고 산성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중화가 되는데요. 그 얘기는 중간으로 합쳐진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는 7.3에서 7.4여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계의 물리화폐 미네랄 연구팀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임산부는 절대 먹지 마라. 역삼투압 방식. 이 산성수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대려 탈수 증세가 심해진다. 물을 마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탈수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6.5에서 8.5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시는 물의 기준을. 그런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된 물은 이 5.5에서 6.5로 이 산성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수로서는 기준 미달인 거예요. WHO가 권고하는 식수 기준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식수 기준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수의 기준이 5.5에서 8.5예요. 아주 좋은 나라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정수기를 제대로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데, 그래서 당뇨병, 신장병,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방송에까지, TV 방송에까지 나오고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이런 이유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처음 개발된 건 1938년, 40년 이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미국 군인들이 유럽에 가서 전쟁에 참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필요해서 바닷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오래 마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2년, 3년 이렇게. 그냥 군인들이 잠깐 배 타고 가는 한 3개월, 6개월 이 정도에만 마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게 깔리면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깔리면서 2년, 3년, 4년 먹어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산성도를 체크해 본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산성수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체내에 있는 체액이 빠져서 산성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중화시키고, 그러니 되려 우리 세포들에서는 탈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탈수 현상이 생기면, 관절랑, 제일 먼저 우리 생명과 상관이 없는 팔다리 잘려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팔다리 잘렸다고 죽나요? 죽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절낭에 있는 물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에 주름 생기고, 예, 그리고 위산은 되게 강한 산성인데, 그게 위를 보호해주는 게 바로 물인데, 예, 그게 부족하니까 예, 위염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피가 끈적거리게 되면 혈전도 생기고, 그리고 세포가 탈수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세포의 수명도 줄어들어서 세포가 죽게 되고, 뭐 부종, 간독소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거. 왜냐하면 뇌는 지방하고 물로만 돼 있어요. 예, 뇌는 그래서 뇌 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정도로 이 물이 굉장히 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부족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왜냐하면 아까 단백질 쓰레기인 호모시스테인이 쌓이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화는 위액하고 담즙액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녹여서 소화를 시켜요. 저작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잘 섞여서 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녹인단 말이에요. 산성인 그 액체로. 그런데 소화가 되는 장은 이 알칼리성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계속 산성소를 먹어서 여기에 이 산도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산성수 우리 그러면 흡수가 잘 안 돼서 예,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의 몸무게가 70kg라고 하면 약 1리터 정도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수기의 본질, 뭐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얼음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된 필터에서 제대로 된 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네는 이렇게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73개 항목이나 제거한다. 물속에 있는 나쁜 물질을. 예, 그런데 이스프링은 163가지를 제거합니다. 예, 세계 최다 유해 물질 제거하는 성능으로 인증을 NSF에서 받았죠. 그래서 NSF에서 받은 이렇게 보시면 6가지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아까 삼성은 3개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이 이스프링은 6가지의 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는 데서부터 나오는 데까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바로 이 이스프링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딱 1년 썼더니 성남시에서 1년 사용했더니 성남시는 도시가 벌써 30년이 아니라 뭐 40년, 거의 50년 돼가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 녹슨 수도관이 많아서 이렇게 녹물이 굉장히 많이 구시가지에서는 성남시 구시가지 쪽에 옛날에 있던 도시 쪽에서는 이렇게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들이나 빌라나 뭐 이런 곳들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프링 필터는 코코넛 껍질을 태워서 숯으로 만들고 그 숯을 아주 잘 압축을 합니다. 오염물질을 걸러낸 다음에 아주 잘 압축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본 필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0.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거는 물리적으로 걸러지게 되고요. 만약 0.2 마이크로부터 작은 물질은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기물들, 우리 몸에 안 좋은 유기물들은 이렇게 수소로 흡착을 해서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표면적이 조명암 운동장의 6배나 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면적에서 이 물질들을 제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예, 예. 산성도가 맞는 오염되지 않았을 때 자연의 물과 같은 우리 몸과 산도가 같은 그런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예. 아메이스프린 정수기는 물에다가 그 무엇도 하지 않고요. 물 안에 들어있는 물질만 제거하는 걸로 끝냅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도 제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네랄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물도 제거를 해요. 그래서 3리터의 물을 정수하면 1리터만 나오고 2리터는 버려집니다. 예. 그래서 정수기 선택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이 LG 퓨리케어 만든 그 유통회사에서 인터넷 유통회사에서 이렇게 정수기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정수기가 뭐 뭣도 걸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냐. 근데 이렇게 제조원가, 운영원가 때문에 이율 배반적 관계가 생기고 엄친한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건 아메이사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아시겠죠?